자, 오늘부터 2단원 수업 들어갑니다. 어, 이제 들어갈 단원은 2단원에서도 유럽 부분부터 보게 될 건데, 유럽 부분은 교과서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72페이지를 펴세요. 우리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부분은 로마가 멸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로마가 동서로 분할되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서쪽의 로마,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배웠습니다.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네,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는 게 이제 2단원의 내용이 될 거고요. 우리가 시대 구분으로는 중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로마라는 나라가 동서로 구분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구분되었고요.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있었던 이 구역을 기준으로 지금도 서유럽과 동유럽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서유럽과 동유럽을 구분해서 배우고 또 이 두 지역을 비교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오늘 학습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이 교황의 지지를 받고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벌써 좀 어렵고 생소한 이름이 나와서 좀 벌써 어려워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키워드 선생님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 처음에 봐야 할 건 키워드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지지를 냈대. 누구를? 뭐 카롤루스 누군지 모르겠어. 적어도 서로마의 황제래. 황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첫 번째로 차근차근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교황과 황제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어려운 단어인 프랑크 왕국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황과 황제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가 얘가 뭐길래 황제의 관을 받았대. 여기서 말하는 관은 왕관입니다. 왕관,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황과 황제의 관계부터 살펴볼게요. 자, 교황과 황제는요, 로마가 멸망하기 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어떤 세계가 있었냐면은 인간 세상은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세상과 어떤 세상이냐면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입니다. 교황은 신의 세계를 관장하는 거고요. 황제는 인간의 세계를 관장합니다. 신의 세계를 관장한다는 건 뭐냐면 교황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세계의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면을 담당하고요. 황제는 이 교황에게서 받은 신에게서 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인간 세계를 힘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황은 신께서 황제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신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을 부여합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는요, 교황에게 받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으로 교황을 지켜줍니다. 요게 핵심이야. 교황을 지켜준다. 교황은 황제에게 권력을 준다. 요걸 이해해야 돼. 서로가 뭔가 주고 받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가 사라져. 뭐가 사라져? 여기 있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사라집니다. 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황부터 좀 봅시다. 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건 요 하나의 부족 때문이었어요. 이런 여러 부족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배웠던 게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르만족이 여기 요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황과 황제는 각각 권력을 주고 지켜주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황제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본 겁니다. 자, 여기서 교과서 다시 봅시다. 교과서 72페이지를 피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내용이 여기가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하나씩 교과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밑줄 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요 72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자, 우선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게르만족이요. 어떻게 됐어?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요것만 우리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다음의 이야기들은 술술 풀립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다시 교황과 황제의 관계로 넘어갈게요. 자, 교황과 황제의 관계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신의 세계에서 교황이 황제에게 권력을 임명해주고요. 황제는 교황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지금 황제가 사라졌어. 그러면 교황 입장에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죠. 난 누가 지켜주냐? 지금 교황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도 맞이해요. 게르만족에게 로마가 함락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교황은 자기를 지켜줄 상황이 필요해.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마가 망했다. 그래서 교황을 지켜줄 황제가 사라졌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지금 스토리는 다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학습 목표였던 여기 프랑크 왕국이 교황의 지지를 받고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대충 감은 옵니다. 이제 자, 교황이 왜 지지를 했을까? 왜 교황이 지지를 했을까? 교황은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 지켜줄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카롤루스 대제였던 거야. 자, 요렇게만 이해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좀 어려웠던 말들 있었죠. 학습 목표 중에 프랑크 왕국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프랑크 왕국은요. 여기 게르만족에 있었던 여러 부족 중에서도 여기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여러 게르만족들이 있죠. 여기 보면 뭐 앵글족, 부르근트족, 고트족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여러 게르만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장 크고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부족이 프랑크 왕국,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지금 여기 지금의 프랑스부터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부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슬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슬람 왕국을 막아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 세계에서 서유럽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하고 가장 큰 놈은 프랑크 왕국이고요.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그 전에 프랑크 왕국은요. 특징이 게르만족들이 원래 안 믿던 크리스트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크리스트교 누가 믿는 거야? 크리스트교 대빵은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끌던 크리스트교로 프랑크 왕국이 알아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는 더 좋죠. 너네 기독교를 믿어? 우리 신을 믿는다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카롤루스 대제가 나타났고요. 카롤루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했대요. 카롤루스 이름이 좀 어렵죠. 카롤루스. 근데 발음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질 겁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카롤루스 대제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2번.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얘가 좀 강하구나, 얘 좀 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줬다는 건 뭐냐면, 자,
너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할 테니 나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칼로스 대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죠. 자기 원래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으로서 로마인이 되고 싶어하고 로마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의 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가 되었네. 오, 너무 좋은데 내가 로마 황제야라고 하면서 되게 지금 서로가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너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시켜 줄 테니 나를 지켜다오라고 하면서 칼로스 대제는 옛 서로마 영광 다시 한번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받고 있죠. 이게 교황이 자신을 지켜주는 대가로서 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황제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여기 황제는 지켜줄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가 좋은 겁니다. 여기 있는 칼로스 대제는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력과 정당성은 더 강해집니다. 이 칼로스 대제 신하들은 칼로스 대제를 더 잘 따르게 될 거야. 여기 있는 교황은요,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학습 목표를 다시 봅시다. 자, 우리 프랑크 왕국이 교황의 지지를 받고 칼로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반을 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나요? 대략 나왔죠. 서로가 황제는 지켜줘야 되고 교황은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주게 되고요. 특히나 칼로스 대제가 믿었던 종교, 프랑크 왕국에서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 크리스트교였죠. 크리스트교를 믿는 가장 강한 나라의 황제가 교황을 지켜줘라 라고 하면서 교황이 지지를 해준 거고요. 칼로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으면서 교황을 지켜주면서 대신에 권력을 더 얻게 된 거죠. 요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지금 홀로 남은 교황이 자기를 지켜줄 든든한 기독교인 세력을 찾고 있다가 마침 눈에 들어온 칼로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이 보였고요. 그래서 칼로스 대제에게 야, 너 서로마 황제 해라 라고 임명하게 된 거죠. 자, 요런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트교, 칼로스 대제 프랑크 왕국에서는 기독교를 믿었고요. 그리고 보호해 줄 수 있어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요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칼로스 대제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안타깝게도 칼로스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요, 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이 칼로스 대제의 후손들이 서로 땅 가지고 싸우게 돼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 땅을 나눠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세 나라의 원형, 그러니까 틀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누어진 영토가 대략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영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 학습 목표인 봉건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